안녕하세요. 민법 통일 썰 민법입니다. 오늘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현충일날 오전에 노량진 가서 수업하고 왔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이제 시험이 33일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 모의고사 1회분 보고 왔는데 성적 안 나오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의 눈빛이 마음에 걸립니다.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눈빛이 걸리는데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본 시험에서는 동영 모의고사는 연습일 뿐이고 시간 내에 푸는 게 목적이고 본 시험에서는 점수가 훨씬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동영 모의고사는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것을 다지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단계지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부는 이제 남아있는 이제 한 달 정도 공부하신 분은 합격, 한 달 동안 좀 불성실하게 하면 불합격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표시 관련해 가지고 통정허위 표시 보겠습니다. 모든 시험의 의사표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요즘은 그마저도 딱 고착돼 있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쟁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랍니다. 자, 법조항을 먼저 갑니다. 108조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정을 통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무효이지만 통정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무효다라는 게 포인트. 다만 이 무효 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 108조 법조항 끝났다. 자, 이론적인 얘기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표시는 존재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그 불일치를 반드시 알아야 통정이다. 알아야 마지막 네 번째가 이건가요? 상대방과 통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의 공통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의자가 반드시 안다라는 것까지는 공통이지만 유일한 차이점, 상대방과 통정, 정을 통했습니다. 통정하였다면 통정의 표시고 상대방과 통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부른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기나 이유는 불문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문이 딱 네 번째예요. 상대방과 통정에 따라서 상대방과 통정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물론 계약도 통정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도 통정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잖아.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통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귀쫑긋. 제가 타이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정리.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면 통정할 상대방이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단독행위에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 통정입니다. 통정의 의미는 상대방과 합의, 짜고 쳐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까지 의미해야 통정이다. 따라서 시험 지문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통정이라 부르지 않아요.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했을 때만 비로소 통정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제 사례 연습.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상대방 을과 가장 매매합니다. 통정허위 표시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가장 매매는 볼 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의 이름을 가장 매도인, 다른 말로 가장 양도인, 을의 이름을 가장 양수인 내지는 가장 매수인이라 부른다. 그럼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 매매는 갑과 을,
즉 계약의 당사자 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매도인과 가장 매수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always, 언제나 항상 무효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가장 매매는 유효화 되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항상 수업 시간에 무효라는 법리가 나오면 이행 전과 이행 후를 나누어 본다. 그래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행 후라면 무효임을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시험의 함정, 자, 두 번째 갑니다. 통정은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별표 통정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가장 매도인과 가장 매수인 사이의 가장 매매는 항상 무효이니까 무효임을 이유로 세 번째 갑니다. 가장 매수인이 그 가장 매매를 하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 게 있다면 가장 매도인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매매대금 돌려달라,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니까. 또 역으로 가장 매도인도 가장 매수인에게 현재 가장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어갔죠. 따라서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장 매매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면 103조가 아니라 108조이기 때문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매수인 을은 가장 양도인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역으로 가장 매도인도 가장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이다. 그렇죠? 자, 더 이어갑니다. 그림 바꿔보죠. 자, 채권자 병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이 있다, 받을 돈이 있다. 이 돈을 안 주니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채무자 갑이, 즉 가장 매도인이 채권자 병으로부터 강제 집행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가장 매수인 을에게, 가장 매매했나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매수인 을 앞으로 등기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병,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그래서 보기 1번 갑니다. 중요하네요. 가장 매도인, 즉 갑의 채권자 병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의 통정의 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포인트,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귀점 끝, 이중매매 계약이라면, 다시 귀점 끝, 이중매매 계약이라면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장 매매라면, 통정의 표시라면 그것이 처음부터 무효할지라도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 경우에 가장 매도인의 채권자 병은 통정의 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가장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을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장 매매, 즉 통정의 표시 경우라면 가장 양도인의 채권자 병은 가장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갑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가장 매도인과 가장 매수인 사이에 가장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어간 상태에서 을이 가장 양수인이요, 내 앞으로 등기된 걸 기회로 내 집이다 라고 병한테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그림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장 양수인, 가장 매도인, 가장 매수인이요, 내 앞으로 집이 된 것을 기회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이 있다는 거야. 지금 새로운 뭔가를 맺었어. 매매계약하든 저당권 설정하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자, 선의 3자라면 이때 가장 매매는 무효 맞죠? 무효 맞죠? 무효 맞습니다. 무효 맞아요. 이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108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을 때, 여기서 첫 번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이라는 얘기는 항상 입증의 문제다. 그래서 빨간색 갑니다. 제3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무효 주장하는 갑, 가장 매도인이
삼자가 악이란 사실을 증명해라. 두 번째 포인트, 제3자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 선의 무과실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죠. 무과실을 필요 없죠. 따라서 빨간색 설령 삼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라면 보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병이란 삼자는 통정의 표시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면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악이 아니에요.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알지는 못했지만 선이긴 하지만 과실로 알지 못한 거야. 따라서 선이긴 하지만 과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보호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테마가 지금 한 10분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얘기 끝.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자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통정의 표시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정의 표시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3자의 악의를 증명해라.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라는 것 끝.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뭐 할 거냐. 요즘 시험에 대해서는 3자가 누굽니까? 라는 거. 3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자 판례 표현입니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 즉 가장 매도인과 가장 매수인 빼고 당사자와 그의 상속인 같은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포괄승계의 표현 잘 보시오. 이외의 자. 따라서 당사자는 3자 아니에요. 포괄승계 3자 아닙니다. 이외의 자로서 그 다음 표현 봅니다.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 3자라고 부른다. 포인트 새로운. 됐나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가장행위를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롭게 나와야 기존의 놈 빼고 새롭게 나와야 이 사람을 3자라고 부른다. 판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3자에는 누가 있느냐.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로 나오는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자 3자입니다. 친절한 신재씨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그림 그립니다. 자 갑과 을이 가장 매매합니다. 그렇죠? 가장 매매합니다. 현재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돼 있죠. 근데 병이 을 앞으로 등기된 걸 보고 을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매매대금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병은 3자입니다. 이때 병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 맞습니다. 가장 양수인 을로부터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을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3자입니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때는 관심이 없어. 지금 와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시험 지문에 그림이 나온다, 말이 나와. 그럼 이 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양수한 사람. 이때 병은 3자라고요 지금. 자 수도. 여러분 수도 마셔. 그러니까 그림을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물론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잘난 척 나갈 수 있지만 선생님 머리하고 내 머리는 다릅니다. 아니라 여러분 머리하고 제 머리가 똑같아. 하루에 담배 한 갑 반 두 갑 핍니다. 허구날 술 먹어요. 머리 안 돌아가요 저. 여러분의 머리나 제 머리나 똑같아. 다만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매일 보잖아. 여러분은 매일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너도 나처럼 예를 들어서 뭐 마취 하고 애를 두 명 낳아봐라 옛날처럼 머리가 돌아간지.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공부를 못했어. 세월의 흐름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야. 아닌 얘기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우리 중에 서울대학교 법대 다른 데 말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신 분 계시냐고. 그 정도는 들어가야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아니 반 1등이 1등이냐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저 시골 출신인데
저 시골에서 20명에서 박날 1등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는 똑같아. 어차피 안 돌아가. 근데 문제는 안 보니까 오늘 또 시험만 또 틀리고 있어. 이것을 또 잔소리가 지금 다시 제발 부탁입니다. 핑계 안 됐어.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로. 그냥 자꾸 보시라고. 야, 이건 이해하겠는데? 그래, 이건 이해하지. 쉬우니까. 자, 그다음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경험한 자. 이 사람 누구냐? 친절한 신재씨.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갑과 을이 가장 매매합니다. 그래서 가장 매수인 을이 병에게 팝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은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어갔잖아. 근데 지금은 매매계약만 체결했어.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권리 있지. 이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죠. 근데 문제는 안 넘겨줄까봐 요 가장 양수인 을 앞에 돼 있는 집에 대해서 가등기 합니다. 그러면 이때 병을 뭐라고 하냐? 이때 병을 이때 뭐라고 한다고? 읽어.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격려한 병은 3자가 맞잖아. 현재는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하려고 그걸 보존하고 가등기를 놨잖아. 지금 뭔가 맺어놨잖아요. 지금 3자 맞습니다. 자, 수독. 자, 정지. 저는 정지 안 할 거야. 여러분만 정지해놓고 좀 이렇게 음미하시라고. 이렇게 한 번 정리하면 쭉 가. 시험 볼 때까지. 근데 이게 뭐 되겠지? 안 돼. 이 그림은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뭘 다른 강사님들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친절하니까 저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강사들은 애우라고 할게요. 애워라. 내워지라. 이게 그림 바탕을 모르는데 감사하죠. 네, 감사 땡큐.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라고 한다? 이때 병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특기 채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공부하는 사. 3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넘보죠.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자. 여러분 또 누굽니까? 친절한 신재씨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갑니다. 네, 이거 똑같아요. 현재 가장 양수인 앞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은행한테 갑니다. 은행한테 가서 이거 내 집이다 라고 하면서 병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 빌리고 그럼 병이라는 채권자는요 돈 빌려주고 한마디 있겠냐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병집을 찾겠지. 그래서 병의 집에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병은 3자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병 무엇이라 부른다?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자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케이스가 나오면 요 케이스를 줄 거예요. 요 케이스를 줄 겁니다. 자, 어떤 케이스냐?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사례 경우에 자, 갑니다. 갑은 을에게,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에게 가장 매매가 무효니까 야, 을! 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어. 왜? 무효니까. 갑은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병한테 가서 야, 집은 찾아왔죠? 집은 찾아왔는데 문제는 내가 빌려 쓰지도 않는 돈을 때문에 내 집에 저당권 설정돼 있어. 그러니까 가장 매도인이 선의의 병한테 가서 내 집이니까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 쓴 적이 없으므로 내 집에 네 명의의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오면 이 케이스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 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례형 문제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고.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매도인은 선의의 3자에게는 저당권의 말소를 죄송해요. 매수인을 상대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3자에게는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케이스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 끝.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가장 양도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여러분 또 누구냐? 여러분 친절하죠? 여러분은 제 친절함에 감탄할 거야. 그 누구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글을 안 그려주냐. 애우라고 했다. 애우라! 읽어주고 끝이야. 그냥 읽어주고.
근데 문제 읽어주는 꽂히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 갑니다. 친절한 신재씨. 서설이 너무 기네. 죄송해요. 자, 현재 을 앞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근데요, 병은 을에게 채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보니까 을에게 받을 돈이 있는 건데, 병이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봤을 때는 우리 돈을 벌어서 집을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병의 입장이 되어보자고. 아니, 빚쟁이 채무자가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긴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이라면 시키죠,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고 집 샀네? 이게 통정이 어떻게 할 거야? 을 앞으로 돈기가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부모한테 물려받든 사왔든 간에 집 생겼잖아. 지금 재산이 생긴 거야. 재산이. 그러니까 이때 병이 오케이, 요 집에 대해서 가압류 겁니다. 이랬을 때 병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압류 채권자라 불러요. 그럼 정리.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가압류 채권자이든 아니면 채권에 기한 가압류 채권자이든 우리 판례는 뭐라 하냐면, 일단 뭔가 했잖아. 지금 3자 맞습니다. 자, 이때 병을 이때 병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자, 따라해보세요. 가장 양도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뭔가 맺었죠? 3자 맞습니다. 됐나요?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자가 아닌 놈, 아닌 놈 생각할게요.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가는 3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매번 설명해도 이게 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지금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 아니, 하나 정리하면 이제 오늘 요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지마. 자, 그림 갑니다. 갑이 채권자,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실제 채권이 있어.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요, 병이란 사람에게 채권을 팝니다. 이게 채권 양도잖아. 지금 채권 양도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채권 양도가 가짜래요. 이랬을 때 우리는 용어 정리. 갑의 이름을 채권 양도인, 병의 이름은 채권 양수인. 이랬을 때, 자, 보세요. 갑과 병 사이의 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 누구야? 채무자 여러이지. 채무자 여러이잖아 지금. 그러면 요 채무자는 3자 아니라고요. 왜 3자가 아니냐? 잘 보셔야 돼. 여기 보셔요. 요 가장 채권 양도가 통정이잖아. 그럼 통정에 의해서 보호받은 3자는 요 가장 채권 양도 다음에, 가장의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새롭게 뭔가 나와야 돼. 새롭게 발생해. 근데 문제는 요 채무자를 보셔봐. 요 채무자 을은요, 병보다 먼저 있던 놈이야. 얘는 새롭게 뭐 맺은 게 아니잖아 지금. 됐나요? 자, 수도.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자, 갑이 을에게 채권, 이때 을은 채무자 을은 처음부터 있던 놈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권 양도가 요게 가짜래. 그럼 이때 가장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기존에 있던 놈이 새롭게 뭔가 맺는 놈이 아니잖아. 3자 아니라고 이 사람. 헐. 예, 다시 정지. 채권의 가장 양도 행위에서 원래 채무자는 뭔가 새롭게 맺은 사람이 아니야. 3자 아닙니다. 기억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말도 안 되는 질문. 자, 보셔봐.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누구냐? 3자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셔봐. 자, 봐봐. 자, 내용이 똑같아요. 자, 아까 이 그림 보셨죠? 병은 채권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빚쟁이한테 집이 생겼으니까 이 채권자 병이요, 이 목적물이 압류했다고. 근데 그럼 병은 가압류 채권자 맞죠? 3자 맞죠? 근데 정 봐봐. 정은 을에게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야, 돈 벌었네. 이 새끼 돈 벌었어. 집 샀네. 빨리 나한테 빌린 돈이나 갚아주지.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자, 병과 정은 채무자 을에게 받을 돈 있는 게 분명한데, 병은 채권에 의해서 뭔가를 잡아뒀어.
목적물을 압류하든 채권을 압류하든 뭔가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때 아래줄 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야, 나 저한테 1억 받을 돈 있는데 내 돈이라 갚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때 정을 우리는 뭐라 간다? 일반 채권. 그러면 일반 채권 정은 뭐 한 게 없잖아. 새롭게 뭔가 맺어야 돼. 그런데 정은 받을 돈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파트이긴 해요. 근데 극복하지 못할 건 아니야. 그렇죠? 오늘 이해하고 내일 까먹을 수 있다. 사람이라. 그렇죠? 기억력이 항상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아니었다니까. 물론 이 중에 수업 듣는 중에 우리 수업 듣는 여러분 중에 서울대 협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머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옛날처럼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 하지 마셔. 아시죠? 얘를 3명 낳았는데 네가 제정신 이런 거 하지 마. 원래 우리는 인정해야 돼.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머리가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반복밖에 없어. 선생님 이해는 하겠지만 시험만 보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건 결국은 뭐냐? 모르는 거야. 영어로 대문자 A가 나오든 소문자 A가 나오든 똑같은 A인데 대문자가 나올 때를 맞추고 소문자가 나오면 틀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안 본 거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를 구별하냐고요? 많이 봤으니까. 그만큼만 보면 합격해. 그러니까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네, 3자 아닙니다. 오늘 뭔지 몰라도 기본 그렇게 좋은 일도 없는데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갑니다. 3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제 3자를 계약에서 3자가 3자냐? 자, 제가 제식대로 표현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설교수 10명에게 한 번씩 자기야라고 불러요. 또 학계론 교수, 국수홍 교수한테 한 번씩 자기라고 불러요. 그럼 그 자기야? 3자를 위한 계약이 3자가 3자냐고. 이번 시간에 배운 통정에서. 아니라고. 이걸 자꾸 내 3자가 3자 똑같다고. 의미가 전혀 틀리네. 자, 갑니다. 갑이 B형에게 1억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갑은 B형에게 1억을 빚지고 있다. 근데 이번 기회에 1억을 갚으려고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집을 파는 이유가 매매대금을 가지고 내가 B형한테 빌린 돈 1억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내가 내 집을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매수인 너는 나한테 줄 매매대금을 B형에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갑과 을의 계약을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르죠. 용어 정리 해볼게요. 용어 정리. 이때 갑의 이름은 요약자, 자, 을의 이름은 낙약자, B형의 이름은 수익자라고 부른다. 이랬을 때 요약자와 낙약자 이 매매 계약이 제 가장 매매 통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B형을 3자라고 부르잖아. 이때 3자는 보셔봐. 요 가장 매매 기초에서 뭔가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데 요 B형은요 요 매매 계약 전부터 있던 놈이야. 이러면 3자가 될 수 없지. 당연히 3자 아니지. 이 사람은 이걸 애우고 있어. 3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애울 문제냐? 애울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야. 민법은 애울 문제 없어. 다만 단어가 어려워서 함축적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그 뜻을 보면 다 나오는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는 통정의 표시에서 보반 3자 아니에요. 끝. 자, 그 다음 터치권이 없는 거. 대리인의 통정의 표시에서 본인 3자 아니에요. 자, 봅니다. 자, 본인이 집을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근데 대리인께서 상대방 B형과 가장 매매한다. 여기가 통정이지. 이때 본인 3자 아니라고. 이 본인은 가장 매매 전부터 던 놈이야. 3자 될 수 없죠. 그 시험에 이런 게 나와. 그런데 이걸 외우고 말고 있어 지금. 그래서 물론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 있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3자인 놈과 3자가 아닌 놈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3자가 아닌 놈 위주로 정리합니다. 3자가 아닌 놈 위주로 첫 번째 배우셨던 누구?
가장 양도행위에서의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또 일반 채권자, 또 3자를 위한 계획의 3자, 또 본인은 3자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 자, 요즘 모든 시험을 휩쓸고 있는 지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자, 했던 얘기 지운다.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새 놈은 반드시 여러분이 보실 2022년 시험에 한 놈은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갑니다. 파산관제인은 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파산관제인이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이어 3자를 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A, B, C가 있습니다. 이 중에 A, B, C 모두가 악이라면 악의가 되겠지만, 두 놈은 악의인데 한 놈이 선이래. 그러면 선이 3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일부만 선이어도 전체가 다 선이의 3자입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3자다. 자, 두 번째, 요놈이 올해 2022년 모든 시험에 휩쓸고 있는 문제예요. 보증인은 설명하기 어려워서 답만 정리합니다. 보증인은 무조건 3자이다. 3자이다. 자, 마지막 한 놈.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제 3자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없어진 은행, 뭐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없어진 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A라는 은행이 없어지고 다른 은행이 합수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은행 있었나요? 주택은행이 국민에 흡수되었잖아.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가 국민은행에 흡수되었을 때 이 국민은행을 3자라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왜? 주택은행의 모든 지위를 국민은행에서 이전받았잖아.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일종의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놈이요, 요즘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 있는데요, 통장이 나오면 다른 거 뺀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3자인 놈과 3자가 아닌 놈만 정리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3자가 아닌 놈만 정리하시고 3자인 놈은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그렇죠? 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 대리인의 통정한 경우에 본인,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3자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통정할게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성적 나올 겁니다.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마. 아셨죠? 쌓이다 보면 성적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